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최근 국가보훈처가 밝혔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산악연 클러스터 용지가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다 용도 변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룡강 장록 습지 보존을 놓고 찬반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난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는 뉴스. 요 며칠 사이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정말 전 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건지 알려진 것처럼 확실한 건 아닙니다. 김인정 기자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전두환 씨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사면 복권돼도 국립묘지 안장 결격 사유라고 처음으로 공식 답변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러나 이는 일반적 경우라고 덧붙이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보훈처가 아니라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장을 집행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더니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장례 방법과 의전 정도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여전히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겁니다. 논란의 불씨는 또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배제 사유인 내란죄가 전 씨의 경우 특별 사면된 부분입니다. 사면의 효력을 어디까지로 할지는 논란이라 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을 확실히 금지하려면 법 개정 필요성이 여전히 남습니다. 보훈처장의 해석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무슨 독재자를 좀 옹호하는 세력들이 집권을 한다든가 하면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국립묘지에 못 가도록 명시하는 거지요. 전두환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고 안현태 씨 사례는 조속한 법 개정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오공비리 관련자의 뇌물죄를 지은 안 씨는 2011년 국립묘지에 안장되자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난 여론이 지속되자 안장된 지 반년 뒤에야 국립묘지 안장법을 소폭 개정해 뇌물죄를 안장 배제 사유에 포함시켰지만 이미 안장된 경우에는 소급할 수가 없어서 결국 소 잃고 외양간에 고친 격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김중권 할아버지가 숨졌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1차 소송 원고 중 한 분인 김중권 할아버지가 어제 새벽 96살의 나이로 울산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고 김봉래 씨의 남편이자 고 김순례 씨의 오빠로 지난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산악연 클러스터 용지가 애물단지 신세입니다. 싸게 분양했던 땅은 5년 넘게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커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용도를 변경해주면 부동산 업자만 배불리는 꼴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본사를 중심으로 앞쪽과 옆쪽에 드넓은 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각 축구장 대여섯 개가 한꺼번에 들어설 정도로 큼지막한 부지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을 연계 발전시키기 위한 산악연 클러스터 용지로 분양된 곳입니다. 부지 면적이 워낙 넓고 부지 활용 목적도 제한돼 있다 보니 혁신도시 조성 원가보다도 30%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됐습니다. 대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도지사가에서 승인을 받은 업종입니다. 적합업종으로.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와 개발 등을 하는 업체가 수의 계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초 분양 계획대로라면 이곳 클러스터 용지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과 기업들을 위한 지식산업센터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5년 넘게 나대지로 방치돼 있어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거기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그 조건 또는 단서를 달지 않고 분양을 했어요. 나주시는 공청회를 열어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할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주민 합의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상업용지라든가 근생용지라든가 일반 주거용지도 있고 있기 때문에 상대성을 봐서라도 자칫 잘못하면 특혜 의혹이 생길 우려도 있고. 덩치가 큰 산악연 클러스터 용지를 부동산 개발 업체에 분양하면서 혁신도시 토지 분양률은 재빠르게 높여놨지만 결국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는 애물단지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땅값이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땅값은 5.26% 올라 재작년보다 1.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으로 집계가 가능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전남 지역 땅값 상승률도 4%로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계 반발에 부딪혀서 핵심 조항을 유보한 채 개정된 광주시 상업지구 고층 아파트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부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피스텔 규제 항목을 삭제해서 시민단체 반발을 부른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심의했습니다. 핵심 조항인 오피스텔 규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조례 개정안을 오는 2월 시의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면 오는 3월 1일자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황룡강 장록 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할지를 놓고 찬반이 계속 맞서자 자치단체가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공론화를 거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남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을 두고 열린 첫 주민 토론회.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2시간가량 팽팽한 입장이 맞섰습니다. 환경단체는 장록습지에 82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사는 만큼 국가습지 지정을 통해 보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심 내에 이렇게 넓게, 길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아마 여기 광산구 장록습지.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되면 LH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들이 각종 규제로 어려워질 게 뻔하다며 맞섰습니다. 광산구가 너무나 소외되어 있습니다. 구도심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그 속에 규제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에 대해 국가습지센터는 주민들의 우려는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가습지로 지정되더라도 습지 보호시설만 규제가 적용될 뿐 그 이외의 지역은 규제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규제는 그러니까 그 하천 안쪽에 뭐 특별한 개발이 없다면 굳이 규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송정역 일대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LH 역시 국가습지 지정과는 무관하게 개발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광산구는 앞으로 몇 차례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 짓는 방안을 국무총리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주택에서 불이 나 100제곱미터 크기 집을 모두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집에 있던 10살 이모군과 8살 난 여동생이 밖으로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2,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석유 난로를 엎질러 불이 시작됐다는 이군 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방과 후 돌봄교실 역할을 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 예산을 충당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소한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9년째 지역아동센터에서 복지교사이자 센터장으로 일해온 허정란 씨. 허 씨는 최근 센터 운영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대폭 올랐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별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29인 이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월 484만 원.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 복지교사 2명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은 8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수입은 후원금뿐인데 언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 있는 예산을 쪼개 식단과 프로그램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료 하나 줘버리면 나머지 뭐 재료비라든가 아이들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줘야 되고, 미술을 한다면 미술 도구나 재료들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운영비가 쪼그라들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만 18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들로 전남 지역에서만 만여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방과 후 활동은커녕 끼니를 해결하기도 버거운 아이들이라 시설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데 운영비가 줄어들 경우 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지원이 만약 안 된다면은 저 밑에 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느끼지도 못하고 기회조차도 생기지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 4,100여 개 시설이 모두 마찬가지.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최저시급 인상폭만큼 늘어난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장담할 수 없어 당장 운영상 어려움에 부딪힌 시설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남구의회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형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에 따르면 남구가 운영하는 도서관 등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에 붙여집니다. 조례는 중소형 서점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창업과 마케팅 등을 돕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콘서트가 어제 저녁 열렸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솔리드 전 멤버인 김주환을 비롯해 버클리 음대 출신 피아니스트 신지호, 3인조 걸밴드 406호 프로젝트 등이 참여해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광주 MBC 음악 프로그램인 문화콘서트 난장으로 녹화돼 다음 달 9일 오후에 방송되고 전국 7개 지역에서도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설과 정월 대보름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설맞이 민속문화 한마당이 열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다음 달 16일부터 4일 동안 남구 칠석 고싸움 놀이 테마파크에서는 제37회 고싸움 놀이축제가 열리고 다음 달 19일에는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설을 앞두고 광주 지역 중소기업 제품과 농특산물 선물 박람회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박람회에는 광주 지역 80여 개 우수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 지역의 다양한 농수산 특산품도 싼 값에 판매되고 있습니다.